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들어가는 우물정 0945, 샵 0945로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이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5949 쓰시는 분께서는요, 국민을 선동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 아닙니까? 서초동 집회를 국민의 뜻이라고 하니 반대편도 수를 보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 하셨고요. 또 8678 쓰시는 분께서는요. 서초동과 광화문의 차이점은요. 서초동은 자발적인 민초들이 모인 거고요. 광화문은 당원이 동원된 거 아닙니까? 태풍으로 힘들어하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참 너무합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국민들이 외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어제의 집회나 혹은 서초동 집회나 이런 집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들이 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중요한 거는 지금 민생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 이런 쪽으로 좀 모여지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YTN 뉴스 FM 노영의 출발새 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른 최고위원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하려다가 못했던 중점적인 이슈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개천절인 어제 정경심 교수, 조국 장관의 부인이죠. 정경심 교수가 검찰에 비공개 소환이 됐습니다. 9시에 들어가서 5시에 나왔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사실은 일찍 나온 건데요. 비공개 소환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매우 상반됐습니다. 이건 적절한 조치다. 공인이 아닌데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 것이고요. 또 야당에서는 황제 소환이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어느 분이 먼저 말씀하실까요? 제가 할게요. 네네. 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개혁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검찰개혁 중에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일테면은 뭐 포토라인 세우기. 이건 대놓고 이제 이 피자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아주 죄인으로 만들어 가지고 망신 주는 거거든요. 네. 이런 건 제가 볼 때는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피자 인권도 존중해야 되거든요. 심야조사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야조사 안 하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8시간 조사하는 게 당연한 거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피사실 공포. 네. 피사실 공포는 법으로 못하게 돼 있습니다. 못하게 돼 있는 걸 이게 공공연하게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미리 예단해서 넌 범죄자다. 넌 유죄야. 이렇게 하는 게 문제거든요. 네. 이 피사실 공포가 검찰이 아주 악의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특히 자신이 없을 때 미리 만들어서 이 여론재판을 해가지고 도저히 이건 이 범죄 사실을 바꿀 수가 없다. 이미 여론이 그렇게 결정했다. 이 소리를 하고 싶어 해가지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당에 몇 차례, 저만 하더라도 3차례에서 공개적으로 피사실 공포 안 된다. 이 형법에 분명히 범죄로 나와 있습니다. 아주 중하게 이 처벌을 해요.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지금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공공연하게 대놓고 그러고 있거든요. 네. 우리 당에서 이 사실을 적시하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걸 그냥 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법적진에 입각해가지고 네. 이건 이번에는 절대로 못 넘어간다. 일벌백계로 책임지고 물러가게 해야 한다. 그게 지금 오늘에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피의자의 인권을 이게 헌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네. 법원에서 형 확정하기 전까지는 다 무죄예요. 네. 그런데 미리 예단해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유죄야 이렇게 때리는 게 피사실 공포거든요. 네. 다 같은 얘기입니다. 포토라인 세우기, 심야조사 등등 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법 정신 그대로, 헌법 정신 그대로 네.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네. 이건 앞으로 검찰이 개혁해야 할 일이다. 그 입장에서 그렇군요. 당연한 거다. 저는 이런 네. 입장을 정경심 교수가 공직자도 아닐 뿐더러 아직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고 공표라고 하는 나쁜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비공개 소환하고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였다. 공직자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라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본질이다. 이런 얘기 하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네. 제가 드리겠습니다. 서초동의 그 지난번 모임은 조국위를 지키기 위한 모임이었었고 어제 우리 광화문은 국가를 지키는 모임이다. 이렇게 저는 크게 정리를 하고 싶고요. 네. 두 번째는 이 황제 사실은 소환 이 문제 지금 이제 우리가 화두가 돼 있는데 네. 역대 보면은 공직자가 아니라도 최순실이나 그 딸이나 많은 분들이 포토라인에 섰었던 그런 경우가 있었고 더 나아가서 장관, 국무총리, 대법원장 또 대통령 줄줄이 포토라인에 서서 그 소위 출두하는 소환되는 과정을
네. 잠깐 멘트를 하고 들어갔었던 이게 국민에게 그렇죠. 알 권리를 주는 것이고 네. 또 그런 수사가 나는 바람직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서른 최고위원 말씀대로 공개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과정의 어떤 그 순서나 절차는 분명히 밟아주는 것이 전 좋다. 그런데 그것이 이번 이 정 교수에 대해서는 네. 무시가 된 거는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의 수뇌부가 직간접으로 검찰을 압박하다 보니까 네. 이 검찰이 약간 겁을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과 말을 바꿔서 네. 행선 소위 입구를 결국 바꾼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은요, 어제 또 중요하게 나온 게 이제 밤중에 나온 얘기였습니다. 그 조범동이라는 오촌 조카를 기소를 어제 했는데 이제 구속기간 만료 때문에 당연히 어제 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5가지 범죄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 계속 나왔던 얘기는 정경심 교수가 같이 공범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같이 조범동에 대한 공소장에 정경심 교수 내용도 들어갈 것이다라는 게 사실 예측이었는데 어제는 공범이라는 내용이 빠졌단 말이죠. 이거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아예 그냥 여기서 끝내겠다는 건지 아니면은 현실적으로는 둘간의 공범관계를 못 밝혔기 때문에 뭐 그렇다는 건지 아니면은 뭐 다른 수가 있다는 건지 어떤 걸로 봐야 될까요? 우리가 조사해 본 경우는요. 네. 우리 당이 조사해 본 내용으로는 조국 장관의 딸, 그다음에 부인, 그리고 네. 물론 100% 조국 장관 자신 다 이게 문제가 없다. 이걸 우리는 그냥 있습니까? 네. 우리도 다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본 결과 이게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확신되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은 이건 뭐가 문제가 있다. 왜 검찰이 저러느냐? 검찰이 저러는 것은 간단하죠. 검찰 개혁을 하려는데 자기 팔다리를 자르겠다는데 저항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가 갑니다. 근데 여기에 부안해동이 아니죠. 야당이 불을 자꾸 지릅니다. 그걸 보수론이 받아줍니다. 네. 이 3자 커넥션에 의해 가지고 이 상황이 이렇게 전개된 겁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과 검찰이 지금 주장하는 부분하고 굉장히 차이가 나요. 다 깨지고 있어요. 검찰 주장들은. 네. 그래서 검찰도 해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구나. 이게 아무리 갖다 붙여서 범죄를 이끌어내려고 해도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실체적으로 둘 간의 공범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의 공소장이 나온 당연한 것이다. 결과죠. 당연한 네. 결과이고 그리고 어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부인이 정경심 교수가 다 부인했다고 그럽니다.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네. 이게 간단하게 말하면 정경심 교수는 따님 문제라든지 아들 문제는 다 문제가 없는 내용입니다. 다 갖다 만들어내는 내용이에요. 네.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이 펀드 문제인데 펀드도 본인은 그냥 투자한 거예요. 네. 그런데 그걸 이제 내용을 잘 몰라요, 이분은. 그냥 갖다 붙여가지고 지금 만들어내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한 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검찰이 정말 문제가 많구나. 이게 이제 안 되니까 온갖 걸 퍼뜨리고 사전에 미리 이 조국을 사퇴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걸 그냥 둘 수가 없다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당에서 이 부분에서 고발을 해놨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일부러 막 냄새를 풍겼다가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그렇게 것 보면 정확하게 보시는 거라고 봐야 합니다. 그 부분에서 한 말씀 드리면 네네. 어제 정 교수가 8시간입니까? 네, 8시간입니다. 조사를 받다가 몸이 아프다 해서 휴가를 했는데. 네. 탈진했다고 또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럽니까? 네. 어쨌든 제 추측입니다마는 입장 곤란하고 또 답변하기 애매모호하고 불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 벌기를 위해서 저는 이와 같은 몸 아프다는 핑계를 댔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그렇군요. 또 이것이 지금 공범이냐 아니냐는 부분에서 아까 뗐다는 그 네네. 공소 사실에. 그런데 이 부분도 저는 더 위중한 것들이 나오니까 아마 이 정 교수가 단독으로 했었던 결과가 저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범 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 이건 네. 더 위중하다. 이렇게 더 중대한 단독범행이 있을 거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네. 저는 본다고 예측을 하고 있고. 네. 또 하나는 지금 검찰 얘기와 언론의 얘기와 이제 정 교수의 가족 얘기, 주변 얘기가 지금 상반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국민이 볼 때 그 정 교수의 얘기를 과연 믿어야 되느냐 이 시점에서. 네. 그렇지 않으면 검찰의 얘기를 믿어야 되냐 또는 3자 입장에 있는 언론의 얘기를 믿어야 되느냐. 여기에 지금 국민들이 사실은 헷갈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검찰을 못 믿으면 언론이라도 믿어야 하지 않겠냐. 그렇다면 정 교수는 자꾸 파헤치면 해칠수록 지금 많은 문제점들을 더 만들고 있거든요. 네. 이래서 저는 이 부분이 이제 곧 시간이 가면은 결과가 나오겠지만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우리 국민이 언론과 검찰의 얘기를 믿을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 당사자인 정 교수의 얘기를 믿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인격적으로는 우리가 믿어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빨리 이 수사가 저는 마무리되는 것이 이 국면을 뭔가 좀 안정시키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그렇군요. 합니다. 지금까지 검찰이 한 얘기들 다 보면 다 깨졌다고 봐야 됩니다. 표창장 위조 같은 경우에도 정경심 교수는 거의 큰명에 가까워요. 네. 표창장을 위조하려면 그거 다 고도의 기술로 해야 되는데 정경심 교수가 위조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 위조해가지고 지금 했다고 그러는데 그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그리고 펀드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안 맞으니까 결국은 같은 공공관계를 유지를 못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검찰이 무리한 기소, 무리한 이런 범죄자 만들기를 하고 있는데 빨리 정리를 하는 게 그게 필요합니다. 네, 일단 뭐 실체적 진실이야 검찰 그리고 조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죠. 이 정임식 교수가 어제 8시간 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장정이라도요, 한 달 반 동안 이렇게 시달리면은 병나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한 달 반 시달리면은 병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건강 상태가 안 좋다라는 거는 인정해야 합니다. 네, 건강 상태가 진짜 안 좋았기 때문에 어제 조금밖에 못한 것이다. 이런 얘기신 거고요. 자, 우리 그 청취자들의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6876 쓰시는 우리 식구 한 분은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죄 없는 사람을 죄인 만들지 마세요. 제발 그만합시다. 이렇게 외쳐주셨고요. 또 8008 쓰시는 우리 또 식구 한 분도 의원님 대통령도 최순실도 정리라도 어떻게 소환했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왜? 그 뒤에 숨어있는 말입니다. 왜 정경심 교수는 그렇게 봐주는 소환을 했습니까?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또 2650 쓰시는 분께서요. 국회의원 여러분 여의도에서 정치를 하세요. 왜 언제까지 광장 정치로 내 편 이 편을 더 가르고 계시는 겁니까?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8328 쓰시는 분께서 의원님들 법부터 좀 지키시고 말씀하시죠.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다들 따끔한 말씀들 또 지금 현 상황을 바라보는 이 약간 분열되어 있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우려하는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두 분 얘기를 잠깐 듣겠습니다. 뭐냐면 민주당이 조국 장관의 친인척들을 수사한 검사들을 피의 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조사 혐의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게 당내에서 적절했느냐 이런 의견도 사실 있고요. 또 오히려 이것 때문에 역풍을 맞을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이 의견이 정말 다양한 것 같은데 여당으로서 이렇게 수사 검사들을 고발하는 행위가 외압으로 또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외압이 아닙니다. 외압이 아니다. 예. 제가 공개적으로 네. 최고위원회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째는 내가 세 번째 경고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피사실 공포는 우리 형법에 나와 있는 범죄 행위입니다. 검찰은 더 이상 범죄 행위를 저지르지 마십시오. 저만 세 번 얘기했습니다. 저만 세 번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 당에서 공개적으로 네네. 당 대변인을 통해서 네. 당 대표를 통해서 네. 아마 다 합치면 수십 번 될 거예요. 네. 수십 그렇죠. 번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됐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걸 법무실은 고사하고 우리 여당 힘이 없다 치더라도 아무리 네. 힘이 없다 하더라도 여당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범죄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 네. 이 공공연하게는 이 뭐 어떻게 보고 하는 짓입니까 정말. 그러니까 범죄 행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냥 네. 사문화됐다 하더라도. 네. 그러나 이게 형법에 분명히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즉시해서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계속되는 거 그냥 둘 수 있겠습니까? 네, 고발할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당연한 거였다. 외압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고요. 네. 예, 우리 의원님께서 어떻게 저는 보십니까? 외압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싶고요. 네네. 그리고 이 문제는 치졸합니다. 치졸하다. 네. 그 대통령과 집권당에서 임명한 검찰총장을 또 이 검찰의 수뇌부 조사하는 사람들을 이걸 고발한다는 게 사실 우리 국민들이 보면은 고개를 갸우뚱할 거예요. 네, 좀 있을 수 이례적이긴 없는 하죠. 일이 네.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럴수록이 정정당당한 그런 수사를 해서 빨리 모든 전모를 밝혀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검찰이 네. 법 위에 있지 않습니다. 검찰도 법 따라야 합니다. 형법을 지켜야 합니다. 네, 검찰도 법을 따라야 하는 거다.
너무 오죽했으면 우리가 그렇게까지 했겠느냐 이게 이제 서른화 말씀이고요. 또 우리 홍문표 의원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무 외압으로 비춰주지 않겠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치졸합니까? 지금 이게 집권당이 지금 임명해놓고 또 네. 그걸 고발을 한다. 치졸하다 2번이나 말씀하셨는데요. 네. 정말 강조하고 이거는, 싶으신 것 같아요. 네, 예. 정당 사이에 없는 일입니다. 네, 정당 사이에 없는 치졸한 행위였다. 자,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의도 중계석 더불어민주당 서른 최고위원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